두 번째 파트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들은 못 드리지만 이렇게 사례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이제 선생님들은 이런 사례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또는 방문을 통해 끝없이 배우시기를 감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독일의 폭스호크슐레라고 하는 VHS 독일 시민대학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이 우리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합니다. 눈물겹게 대단하다고 박수를 치고 가슴이 떨린다는 말까지 독일의 학자들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최근 자유자를 빼고 서울시민대학으로 거듭납니다. 7개의 학과가 운영됩니다. 인문학과, 서울학과, 민주시민과, 문화예술학과, 사회경제학과, 환경생활학과, 미래학과. 선생님, 이 많은 학과 중에 혹시 선생님은 한 번쯤은 이런 강좌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시민을 키우려고 하는지 왼쪽에 있는 말들은 저를 가슴 뭉클하게 해줍니다. 선생님 마음속으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자신의 삶을 다각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시민. 맞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지역을 잘 이해하고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시민. 맞습니까? 함께 공동체를 살아가는 민주주의 역량을 지닌 시민. 맞습니까? 지역 공동체 안에서 삶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 평생교육의 이념과 철학과 그대로 같이 갑니다.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 일과 삶의 균형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생태적 삶을 사는 시민. 미래 사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생애 설계할 수 있는 시민. 선생님, 어쩜 이렇게 놀랍게도 프레이리 선생의 그 60년 전 이야기를 오늘 2021년 현재 서울시민대학은 놀랍게도 서울형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어떤 사람도 뒤에다 버리고 가지 않겠다고 명예시민 학위제를 통해서 학사, 석사, 박사를 3,000명에게 수여하는 행위를 지금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온 대학들, 서울 시내 30개 대학과 연합한 시민대학을 움직입니다. 시민에게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이런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과 함께 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낯선 주제를 알아갈 수 있게 돕는 입문 강좌부터 매우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심화 강좌까지 대학과 함께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자생적으로란 말에 방점을 팍팍팍 찍습니다. 누가 시켜서 타율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매우 스스로가 voluntary, autonomous하게 주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수많은 단체들, 성숙한 시민. 선생님, 우리가 먼저 성숙한 시민이 될 때 우리가 만나는 학습자들은 스스로 성숙한 시민이 되어가는 길에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NGO들과 서울시민대학은 철저하게 연계해서 함께 갑니다. 보조금도 교부해주고 철저하게 모니터링까지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가 시민연구회를 운영합니다. 선생님, 이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이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게 된다면 혹시 시민들의 스터디 서클, 시민들의 연구회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른바 스터디 서클의 천국이라고 하는 북구 스칸디나비아의 그런 곳에는 마을마다 집집마다 3채 걸러 5채 걸러 전부 스터디 서클들이 속속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평생학습 도시가 학습 동아리, 학습 연구회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의식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유하고 이렇게 깊이 있는 이런 시민교육 동아리는 이 연구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은평 같은 곳은 이 시민연구회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름을 따서 다빈치 연구 모임이라 그래서 시민들에게 200만 원씩에 3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수여해서 스스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사례들도 저희는 만나봅니다. 은평구 시민대학, 내 삶의 변화, 동네에서 답을 찾다. 은평 시민대학에는 정말 다양한 이런 이웃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빈치 실험실 그리고 유유자적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만나는
그 학교의 이름을 이웃 학교를 쉬어가는 학교, 삶의 쉼표 한 번쯤 찍고 삶의 여유를 갖는 선생님, 혹시 쉬어가는 학교에 은평은 아니지만 당신이 계신 그곳에서 이 학교의 교장이 되어 보시지는 않으렵니까? 동네 시민학교에 선생님, 교장이란 말 잘 안 씁니다. 저희는 일꾼이라고, 머슴이라고, 판을 돌리는 자라고, 판돌이라고도 우리는 부릅니다. 혹시 또 다빈치 실험실에 연구의 주인공이 되어 보시지는 않겠습니까? 또 인생의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끝없이 문제 제기를 해보는 질문하는 학교가 은평구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동네에서 모여서 포럼을 하는 동네 시민대학 포럼. 이걸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니까 시민성, 평등, 기후, 실험, 도전, 지역활동과 환경, 선순환, 공동체, 사회적 경제, 아까 프레이리 선생이 얘기했던 게 거의 그대로 오늘날 2021년 은평구의 시민대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은평의 시민대학은 주민들이 직접 동네의 문제와 이슈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공론장을 갖습니다. 그들은 우리 동네의 다양한 전문기관과 함께 연대하고요. 인생의 각양각색의 질문들을 다루며 일상에서 일상학습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어떤 사람도 버려두지 않고 모두를 위한 학습 참여, 그리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가르치는, 일방적으로 나는 가르치고 너는 배운다가 아닌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는 이런 시민대학의 모델을, 그리고 쉬어가는 학교에서는 유효상종, 이웃들과 유효자적 배워가는 대상 맞춤형의 시민 주도 학습, 실천 학습, 지역 연대 학습을 합니다. 프로그램명을 잠깐 보실까요? 5070 세대를 위한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유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아이와 어떻게 대화하나요? 또 발달장애인을 위한 내가 만드는 나의 이야기, 일하는 시민이 알아야 할 노동법과 인문학. 아주 오래전의 프로그램들입니다만 시작을 이렇게 했다라는 게 선생님, 유유상종, 유유자적, 쉬어가는 학교에 오늘 이런 학생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학교는, 그리고 시민대학 포럼은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꿈꾸는 질문하는 학교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주제를 머리와 몸으로 풀어갑니다.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머리의 교육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embodied learning, somatic learning, 몸으로 체화하는, 몸으로 풀어가는 학교,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입니다. 주제는 시민자치, 인권과 평등, 평화와 통일, 기후와 환경, 사회 혁신, 사회적 경제, 그리고 자유 주제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선생님들께 시험 문제를, 학기 말 리포트의 제목을 스스로 문제를 내고 스스로 한번 답을 써보세요. 만일 당신이 진짜 기가 막힌 평생교육학교의 교장이 된다면, 기관장이 된다면 어떤 학교를 한번 만들고 싶으세요? 이런 시험 문제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은평구의 시민대학은 세계 시민대학인 글로벌 시티즌십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영역을 보실까요? 질문하는 학교는 가족, 젠더, 친환경, 시민자치, 마을 미디어. 김명숙 박사님이 미디어 활동가들의 삐지트라고 하는 사례를 가지고 마을 공동체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은평구에서는 바로 그런 영역을 가지고 마을 미디어 교육의 마을 공론장을 하면서 시민의 신문을 만드는, 그리고 시민 자치를 위해서는 수구의 민주주의 공론장인 지역의 현안 사례 워크숍. 그래서 운영 단체는 은평상상. 기관명이 벌써 달라요. 주제가 다릅니다. 영역이 놀랍습니다. 인권 분야에서도 노동에 대한, 노동도 인문학이라고 붙입니다. 노동 인문학. 평화는 배움의 마을 공동체 글로컬, 글로벌과 로컬을 합해서 글로컬 시민. 그 운영단체 이름이 사단법인 피스 모모입니다. 평화 단체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고요. 대안적인 삶, 생태환경, 사회혁신. 선생님,
당신이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짠다면 당신은 은평구에서 어떤 배움을, 어떤 메시지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보실까요? 자풀 요리학교. 길거리에 흔해 빠진 풀조가리 하나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풀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학교. 그 다음에 풀약 만들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절전 실천하기. 그리고 운영단체의 제목을 보세요. 전환마을 은평, 밥, 풀, 꽃,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이름이 바로 이렇습니다. 전환마을 은평, 밥, 풀, 꽃,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 그리고 대한경제도 청년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 제목이 가치공유연구소입니다. 지금 선생님은 여기에 와 계신 이 시간이 어떤 배움? 어떤 가치? 어떤 의미? 어떤 즐거움? 어떤 진한 삶? 그걸 찾지 못하신다면 지금 바로 줌에서 나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는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센터라 그래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좋은 또 프로그램을 끝없이 스스로 개발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여기 참여하도록 모임을 지원해주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연결된 시민 공동체로 시민들의 힘을 키워주는 역량 강화, 이런 제목도 보세요.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무지하게 깁니다. 그냥 시민학교가 아니네요. 저희 외 제목이 따뜻한 이웃, 따뜻한 시민학교. 왜 이렇게 길게 철학을 붙일까요? 오산의 백년시민대학도 시민교육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들은 물음표 학교를 통해서 5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서 신청을 하면 언제 어디나 원하는 시간에 희망 강좌를 배달하는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를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살다 보면 생기는 수많은 물음들, 이 물음들이 모여 물음표 학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배달 강좌 런앤런, 그리고 학습의 살롱, 오산 공작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오산시를 물샐 틈 없는 그런 네트워크로 시민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갑니다. 오산은 두 번째로 느낌표 학교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50세 이상의 시니어 2년 과정으로 50명 정도가 모여서 느낌표 학교들을 곳곳에서 동네방네에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참여 수업 현장 학습입니다. 교육 내용도 보시면 참 재밌는 게 1학년 1학기 때는 나 알아가기, 그리고 만남 과정입니다. 1학년 2학기는 관심 분야 탐색 과정. 물론 이건 시민대학입니다. 대학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과정인데 이렇게 학과 그리고 학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학년 1학기는 학과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고 철저하게 컨설팅하고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학년 2학기 때는 2년 과정이죠. 활동하는 리더들을 실전 인큐베이팅, 지역 연계 프로젝트 이런 걸 함으로써 4학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리더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요. 핵심 교육 내용은 사회인문학, 교양, 지역학, 민주시민 역량,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지역 전문 강사 교육, 지역의 활동가, 봉사 교육자. 선생님들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독특한 평생교육의 시민교육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세 번째가 오산은 징검다리 교실을 합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는 우리 동네 가까운 시설의 공간을 이웃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다양한 학습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 배달 강좌 런앤런, 학습 동아리, 학습 살롱이 전 오산시를 하나로 연결하는 학습 연계망을 만듭니다. 아까 은평구는요. 은평이라 그래서 은신의 학습 모아길, 이런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오산은 오산 이교육망이라는 하나로 연계망을 가지고 물샐 틈 없는 이런 시민교육을 갖고 있습니다. 수원도 누구나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자치분권 강사 양성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뭐라도 학교, 제가 뭐라도 학교가 올해로서 11년 차를 맡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항상 제가 입학식 강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뭐라도 해보자. 하자. 이래가지고 은퇴자들이 모여서 시작한
처음에 100명이 모여 시작했는데 벌써 11년이 돼서 이분들이 재단을 만들고 독립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제2의 삶을 위한 액티브 시니어들의 플랫폼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재능, 가능성, 자신의 발견 나누면서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이런 교육들을 시니어 스스로는 물론 이웃까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스스로 배우고 도전하는 그런 액티브 시니어들의 베이스 캠프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흥의 경우도 참이슬 학습 마을이라고 정말 잘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마을 배움터는 경험하기 단계고요. 평상시 마을은 시스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산은 경기도 배움터 마을로 확산해 나갑니다. 처음에 시흥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의 자치 역량을 키우며 사람 만들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 자본을 키우면서 문화를 만드는 바로 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의 수많은 꿈마을, 꿈샘마을, 네이처 하임 마을, 달빛 포구, 평상심 마을, 떼골마을, 백꽃, SK 마을, 보성 생명순환 마을, 어울림 마을, 뭐 수많은 푸르지오 마을, 참이슬 마을, 한누리 마을, 해피아이 마을, 행복한 숲속 마을, 호반 마을, 희망센터 수많은 마을을 만들면서 그 마을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민교육의 마을 활동가, 지역 활동가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저는 언젠가 도지사님과 함께 이 마을을 방문해서 펑펑 눈물을 흘리시는 10분만 있다 나오려고 하다가 제가 국평원장 시절에 2시간 반을 같이 펑펑 울면서 감동으로 이 사례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NGO인 참여연대는 느티나무라는 아카데미를 통해서 모든 시민은 교사다. 모든 시민은 예술가다. 모든 시민은 정치가다. 이렇게 놀라운 시민교육의 새로운 장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시민들이 즐겁게 만나고 서로를 환대하는 배움의 공간으로 또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사고하고 이거 참여연대에서 스스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지성. 파울로 프레이리 선생이 또 여기도 와 계시네요. 그리고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공의 힘. 인문학적 감성, 예술적 감수성. 그래서 운영 프로그램이 민주주의 학교, 인문학교, 시민예술학교, 자아탐색 굿모닝 세미나. 선생님, 너무나 많은 스승들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는 걸 평생교육을 전공하시고 활동하시는 그대들은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민주주의 기술학교가 하는 더 이음 민주주의 기술학교를 아십니까? 이분들은 우리 아주대 식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못떡꿈, 함께 모여 떠들고 꿈꾼다. 저는 오늘 바로 이 자리가 못떡꿈 워크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오늘 마음속으로 함께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공부 모임인 더 공부, 그리고 민주주의 기술학교를 만들어서 나와 내 주변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술. 쌤 이런 거 있으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 여러 관계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술. 내 생각과 경험을 꺼내는 기술. 여기서 기술이라고 말한 건 역량입니다.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기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대화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는 기술. 다른 의견들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기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는 기술. 선생님, 이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전문가들의 힘이랍니다. 그래서 마을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요. 워크숍 진행자를 양성하고요. 못떡꿈이라는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워크숍을 하고요. 커뮤니티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하고요. 자원봉사 리더를 길러내고요. 마을 사업 기획자를 양성하고요. 활동가를 위한 리더십, 책을 읽는 The Change라는 리더십이 그 리더십이 아닙니다. 책 읽는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고요. 퍼실리테이터 교육이 있고요. 청년과 여성을 위한 백인의 원탁 회의를 하고 있고요. 모두가 함께하는 대화 문화 만들기 The Change 프로그램들이 더 이음 민주주의 기술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주대학에서 석사를 공부했던 한 시민
여성 젊은 지도자가 이걸 이끄는 걸 보고 이 프로그램을 저한테 보내줬을 때 저는 가슴이 너무 뛰었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 제자보다 훨씬 저는 시민교육을 모르고 있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책상 위에 죽어 있었구나. 저는 그 제자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경기도에는 온 마을이라 그래서 전체 마을이란 뜻도 있고요. 불이 켜져 있다 그래서 온이기도 하고요. 온라인으로 한다 그래서 온이기도 한 온 마을 시민교육 프로젝트가 있고요. 여기도 역시 아주대학 출신의 선배 한 분이 이 민주시민교육 전체를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만나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온 마을 리더를 양성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의 마실, 잠시 즐겁게 놀러가는 마실,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붕붕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을 문제를 해결합니다. 화성시, 오산시, 의정부시, 포천시가 다 여기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온 마을 실험실에서 우리는 성과 공유 파티를 합니다. 저희 마지막 마무리 강좌에서는 저희는 성과 공유를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일상 속 마실은 리빙랩이라고 하는 온 마을 실험실,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주인이 돼서 모두가 생각하고 모두가 답을 내는 그걸 저희는 리빙랩, 살아있는 마을 실험실이라고 부릅니다. 온 마을 실험실, 리빙랩을 바로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일상 속 마실, 우리 마을 문제 해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주민자치사업단 마중물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모든 마을이 다 같이 함께 모니터링을 하고 권역별로 나누어 참여하고 예산도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함께 짜고 주민자치사업단을 만들어서 수시로 사업단과 동해 행정가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함께 모여서 교육을 합니다. 맞춤형 심화교육, 주민자치위원 소양교육, 워크숍, 역량 강화. 그래서 의제를 검토하고요. 의제를 공유하고요. 주민투표를 통해서 또 수의와 토론을 통한 주민 공론장을 통해서 마중물이라는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글로벌 액션 러닝 그룹과 함께 실천, 행함의 시민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성, 문제 해결 능력, 지역 공동체성 이 세 가지를 키우기 위해서 소통 능력, 토론 능력, 차이 존중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지역 공동체 능력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액션 러닝 기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고요. 민주 시민성을 실천하는 리빙 랩 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민주 시민의 소양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로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있던 공무원께서 직접 이 독산동으로 내려와서 마을에 동장이 되셔서 리빙랩으로 온 마을 실험실로 시민교육을 하는 눈물겨운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마을의제는 골목 꽃길 연구소입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모두가 버린 쓰레기장 같았던 골목을 꽃길로 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차 한잔 마시고 싶은 곳으로 그들이 스스로 바꿔나갔습니다. 중장년이 대상이었습니다. 동네교육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30, 40대 엄마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독산동 연구소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마을의 의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골목 꽃길 연구소는 버려지는 폐기물을 활용해서 꽃 화분을 만들어 쓰레기가 있는 골목으로 내보내고 골목길에 정원을 조성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의 선배가 계시는 진천에는 자순시 마을이라 그래서 자원순환 활동가들의 마을에 대통령 대상도 받고 했던 그런 마을 생태계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과 매우 유사한 구로동에, 독산동에, 금천구에 이런 상황들. 동네교육위원회는 엄마가 먼저 행복하기 위해 행복 포럼을 개최하고 여름 캠프인 보물섬 학교를 운영합니다. 독산동 연구소는 청년들이 마을의 문제인 불법 주차, 버스 정류장 미설치, 불법 전단지 문제, 주민 간의 관계와 갈등, 아이들의 놀이 문화 이런 걸 위해서 청년들이 선생님이 옆에 좀 보십시오. 독산 사동 골목 풍경이 달라집니다. 주민들이 주인이에요. 주민들이 연구합니다. 주민들이 문제 제기로 뭐지? 왜지?
거기에 대한 답까지도 함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원봉사 캠프를, 2030 독산 행복골목위원회를, 그리고 도시광부 프로그램을, 그리고 할머니 학교라는 너무 독특한 시민교육을 움직입니다. 그들은 향후 목표가 자원봉사자의 집, 주차관리 사업, 차 없는 거리 운영, 도시광부의 집, 되살림 가게를 만들겠다. 할머니 공방을 만들겠다. 이미 이 많은 목표들이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협치를 기본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이 모두 성장하고 배움을 통해서 완전히 공간을 바꿔가는, 그래서 마을의 슈퍼 영웅을 찾습니다. 우리 동네의 슈퍼 히어로를 찾습니다.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지역 활동가인 학습 반디들을 통해서 물샐 틈 없는 부천을 평생학습 공동체로 일구고, 퇴근 학습길 프로젝트를 통해서 퇴근길 소주 한 잔 대신 학습 한 잔 어떠세요? 이런 주제를 내걸고 모든 지하철 역사를 평생학습의 학교로 전부 전환시켜서 유휴 공간들이 퇴근 학습길 평생교육센터로 변신한 굉장히 유명한 시민교육의 사례를 갖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지역 활동가인 학습 반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 시민의 의견을 모아보네요. 주민 프로그램 지속을 위한 동아리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반디 매니저들의 초울 좀 힘을 실어달라. 뭐 이런 전문성 확대를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싶다. 부천형이라는 말에 저희는 방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학습 반디라는 반딧불처럼 반짝반짝 빛나면서 세상을 바꾸는 지역 활동가들의 시민교육 사례를 저희는 배우면서 이들이 혼자가 아니라 마을의 가치를 발굴하고 문제를 함께 더불어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간다는 거. 그들의 세부 추진 과제를 보면 부천만의 마을학습 공동체 모델을 만들게요. 파일럿 시범 사업을 해볼게요. 앞으로 확대해서 활성화 사업을 할게요. 시민들이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은 제5차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는데 그 모든 거를 전부 시민교육을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건설은 도시 변화를 이끄는 시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양성되고, 이들 시민이 주체적인 연대로 자치분권, 민간 협치를 주도하기 위한, 이게 5차 중장기 발전 계획의 내용입니다. 광명시장께서 바로 이 점을 이끌고 계시면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작년에 완성했는데 4가지 분야에 대해서 민주주의 이해, 시민행위 능력, 현실 정치 쟁점, 시민사회교육 운동,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교육을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종합계획을 짰고요. 그래서 2021년을 민주시민교육 터 넓히기, 2022년은 민주시민교육 터 다지기, 2023년은 민주시민교육 시행기, 이렇게 나눠서 집단별로도 아동 및 청소년 시민교육, 청년 시민교육, 신중년 시민교육, 노인 시민교육, 여성 주부 시민교육, 장애인 시민교육, 1인 가족 시민교육, 공무원 시민교육, 학부모 시민교육, 이렇게 타겟 집단을 이렇게까지 구체화해서 정말 그들에게 어떤 시민 학습을 만나게 할 것인가. 권역별로도 광명권역, 소하권역, 하안권역, 철산권역을 나누어서 정말 차별화된 이런 교육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 들어갑니다. 저희가 아까 시작이 조금 늦어져서 제가 5분에서 10분 안에 마지막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